안녕하세요. 부동산TV 부동산입니다. 5월 17일 오늘 뉴스 읽어보기 전에요. 몇 가지 기쁜 소식 좀 전하겠습니다. 아, 그 혹시 이제 저희 부동산 스터디 카페, 예, 지금 제가 방송하고 있는, 제가 여기 부동산 스터디 카페 운영자인데요. 회원수가 한 16만 명이 넘는, 대단히 큰 규모의 카페죠. 이제 이 네이버 카페인데 제가 운영한 지 한 10년 정도 됐어요. 근데 이 네이버 카페 등급 중에서 숲 등급으로 가장 높은 등급인데요. 이제 숲 등급으로 올라오고 나서 쭉 지금 올해부터 이제 등급이 가고 있는데, 지금 저희 회원 요번 그 점수가 카페 랭킹 점수가 43만 6천 점이거든요. 그래서 되게 높다. 되게 기뻤어요. 근데 누가 알려주시더라고요. 이 카페 랭킹이 이게 지금 이제 네이버 전체 카페 랭킹이에요. 1등이 중고나라고 쭉 있는데, 부동산 스터디 카페 랭킹이 몇 등이냐면 80등이에요. 네이버 전체 카페들 중에 80등. 엄청나게 높죠. 그래서 제가 그러면 이 네이버 랭킹 중에서 우리 부동산 스터디보다 높은 순위에 있는 부동산 카페가 있나 봤는데 없어요. 그러니까 부동산 컨텐츠로는 저희 카페가 1등인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기뻐서 이 기쁨을, 이 방송 보시는 부동산 스터디 카페 회원분들과 나누고 싶어서, 특별히, 한 꼭지 이 얘기를 짚어 넘어갔습니다. 80등. 더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부동산 경기가 나쁘지 않고, 경기가 좋으면 사람들이 검색을 하다가 카페에 들어오면서 이제 계속 활성화가 되거든요. 아마도 순위는 좀 더 올라가지 않을까.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 많이 응원해 주십시오. 자, 이 응원을 받아서 첫 뉴스 읽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는 유엔사 용지 잡아라 설명에 북적북적 이라는 기사인데요. 유엔사가 어딘지 아시죠? 뭐 설명 많이 드렸었는데, 그 용산 미군 부대 중에서 이렇게 3개 블럭이 있는데요. 3개 블럭 한 매각해서 한 3조 5천억, 3조 4천억 뭐 이상 확보하겠다라고 한 3개 땅 중에서 2014년에 미군으로부터 국방부가 땅을 돌려받고, 그 다음에 LH가 다시 사서 토지 조성을 해서 요번에 이제 매각하려고 하는 그 땅이 바로 유엔사입니다. 이게 강남에서 이제 넘어오면, 반포대교 넘어오면 오른쪽이 한남뉴타운이고, 쭉 용산구청 가는 길 쪽에 보면 여기가 수송부 땅이고, 그 옆에 여기가 이제 유엔사 땅인데요. 이제 그 유엔사 땅을 요번에 매각하기 위해서 설명회를 하는데, 230석이 준비가 됐는데, 아주 그냥 이 사진에 있는 것처럼 많은 분들이 와서 이 땅을 어떻게 할 건지, 이제 그 팔겠다라고 하는 거니까 살려는 회사들이 와서 이제 투자회사들이며 뭐며 이제 이걸 좀 보려 왔다 그래요. 엄청나게 많은, 결국 이거 매수하는 사람은 한 회사가 사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이 땅이 어떤 건지 내용을 들어보려고 온 거죠. 근데 이제 뭐 금액도 어떻게 되고, 뭐 매력적인 땅이다. 근데 리스크도 많다. 뭐 이제 그런 얘기인데, 저는 이제 이 내용 중에서 되게, 그러니까 아파트 가격은 뭐 엄청나게 비싸게 할 수 있을 것이다. 뭐 이제 그런 얘기도 있지만, 이제 여기 제가 눈여겨봤던 내용은 이거야. 땅값은 비싼 반면 주변 인프라는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단계여서 전체의 30% 이상인 상업시설이 손익분기점 이상 매출을 거두기가 만만치 않아 보인다. 상업시설 운영 노하우를 가진 디벨로퍼가 아니면 섣불리 뛰어들기 힘들 것이다. 뭐 건설회사들은 이제 시공권 가져가려고 온 거다. 뭐 이제 그런 얘기인데, 이게 저는 살짝 이게 이해가 가는 내용인 게 뭐냐면, 이 강북이라는 게 확실히 강남이랑은 또 차이가 있고요. 전 용산에 애정이 되게 많은 사람입니다. 네, 그리고 여기가 위치 가보시면 이제 용산구청 가기 전인데요. 이 앞에 보면 여기가 보행자가 이렇게 많은 지역이 아니에요. 단기적으로 여기가 지금 미군 부대고요. 그리고 미군 부대가 여기가 지대가 높아요. 그래서 이 지대가 좀 높아서 이렇게 내려보는 형태고, 입구는 바로 여기 생기는 건 아니고 이 밑쪽에 게이트 입구가 있거든요. 공원 입구는 아마 요 밑으로 생기겠죠. 근데 이제 여기 보시면, 자, 이게 지금 지금 요 나무 너머가 지금 요번에 매각한 유엔사 땅인데요. 이게 다 개방이 됐으면 좋겠는데, 요 앞쪽 라인으로 이렇게는 개인 땅들이 있어요. 지금 이렇게 있는 것처럼 건물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가를 짓더라도 전면에 나오는 부분이 이 부분인 거죠. 이제 그런 좀 게 약점이다. 뭐 그래서 좀 아쉽다.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뭐 아무튼 얼마에 매각될지 진짜 지금 초유의 관심사이거든요. 이제 왜냐하면 여기 매각되는 가격이 밑에 수송부 땅이나 아니면 이제 캠프킴 매각하는 금액에도 영향이 있을 거고, 매각되는 금액이 주변 집가에도 엄청나게 영향을 미칠 거거든요. 용산 개발에 대한 관심 다 몰려 있는 거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도 많이 궁금합니다. 요새 용산 얘기가 되게 많이 계속 언론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습니다. 어제 엊그저께는 뭐 용산을 가로지르고 있는 용산 철길을 지하화하는 문제, 그게 뭐 2025년까지 큰 가닥을 세워서 이제 지금 조율하고 있다. 뭐 이제 그런 거 용역을 줘서 뭐 연구하려고 하는데 이제 그런 얘기도 나왔는데, 그러면서 진짜 웃긴 게 동네 물건이 싹 자취를 감췄어요. 물건들이 거래들도 막 되고요. 뭐 이렇게 높게도 거래할 정도로 거래가 되기도 하고요. 물건들이 안 거래되는 게 팔리기도 하고, 물건들이 쏙 들어가 버리는 그런 현상이 지금 발생하더라고요, 용산에. 근데 또 오늘은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용산 미군 부대가 이전하는 자리에 짓게 되는 용산공원, 좀 전에 보셨던 이제 이 녹지가 이게 이제 미군 부대가 쓰고 있는 땅인데, 여기에 짓는 공원이죠. 엄청 큰. 이 공원 조성을 어떻게 할 거냐, 이제 세미나를 여러 번 연대요. 그래서 이제 뭐 세미나 열면서 주민들 의견을 받아들이고 어떤 식으로 갈 거냐, 뭐 이제 또 본격적으로 뭐 하겠다, 그런 뭐 얘기인데, 사실 뭐 제 의견이 반영되겠습니까? 사실 제가 반영할 의견도 없습니다. 이제 뭐 똑똑하신 분들, 많이 공부하신 분들이 그거에 맞춰서 하겠지만, 전체적으로 용산에 대한 기대감은 되게 커지고 있다. 이제 그런 분위기를 설명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저도 기회가 되면 뭐 한번 언제 가서 얘기를 들어보거나, 뭐 아니면 보도자료 이런 것만 봐도 사실은 뭐 느낄 수 있는 거니까요. 생각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기사는 여기 어저께였나? 어저께? 오늘 어저께였던 것 같네. 어저께 제 반포에 있는 부동산 사장님이 막 문자 메시지를 하나 보내주시더라고요. 조합장이 보낸 거라 하면서 뭐냐, 이제 신반포 3차랑 경남 아파트가 요번에 이제 건축심이 넘어갔다고 해요. 그리고 쭉 곧이어서 이제 잠실의 미성 아파트, 예, 그 다음에 진주 아파트, 그다음 미성 크로바랑 진주 아파트도 이제 요번에 건축심이 넘어갔다, 그 얘기거든요. 지금 이게 한강변에 있는 경남이랑 그 경남 아파트, 신반포 3차 아파트 공동 재건축하는 시공사는 레미안이거든요. 예. 위치상으로 보시면 여기가 이제 구반포고요. 1, 2, 4주구, 밑에가 3주구, 그다음에 이게 신반포 1차. 그래서 지금 아파트 거래되는 것 중에서 최고가 찍은, 그러니까 평당 가격 일반 아파트 중에 최고가 찍은 게 요 아크로 리버파크역이죠. 그 옆에가 보면 이렇게 신반포 3차 아파트가 길게 있고, 그 옆에 경남 아파트가 있는데, 여기 합쳐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짓는 요번에 건축 심의가 난 건데요. 이제 그걸 막 여러분 됐습니다 막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제일 걸려 있어서 그래요. 이게 지금 건축 심의가 나면, 이 건축 심의는 서울시에서 내주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건축 심의 받은 내용을 바탕으로 나머지 자료들을 취합해서 어떻게 아파트 지을지에 대한 내용 다 정해서 사업시행 인가를 받습니다. 사업시행 인가 받고, 원래는 이제 시공사 선정을 해야 되는데 여기는 시공사 선정을 했다고 하니까 이제 바로 그 다음 조합원들한테 분양 신청을 받아요. 분양 신청 공고 내고 이제 들어와서 기간 동안 분양 신청을 받은 다음에 받은 내용을 가지고 이제 관리처분 계획 수립해 가지고 딱 관리처분 계획 접수까지, 이 데드라인이 언제냐? 올해 말까지예요. 올해 말까지 요거 접수까지 딱 하면 분양가 상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피할 수 있거든요. 지금이 5월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건축심의 통과됐으니까 사업시행 인가는 이제 서초구청, 강남구청 이런 구청장이 내주는 거거든요. 그거만 나오면 빨리빨리 해서 올 연말 안에 일단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피하게끔 막 밀어붙이겠다, 이제 이런 건데, 그 데드라인에 걸려 있는 이 조합 재건축 사업장들인 거죠. 근데 지금 이 신반포 3차랑 경남이랑 그 다음에 이제 미성 크로바, 진주 다 통과됐다고 하니까 여기는 잘하면 갈 것도 같고요. 예, 못 갈 것도 같고, 이건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뭐 이제 그 얘기입니다.
아무튼 좀 강남 쪽 막바지 이제 지금 하는 데들이 거의 건립길에 있는 단계가 아닌가 싶습니다. 다음 기사는 이제 수색동 저층 주거지 주거환경관리사업지 선정이란 기사인데, 이것도 그러니까 아무래도 제가 이제 저희 부동산의 부동산 스터디 카페 자체가 재개발 정보, 재건축, 이제 재개발 쪽에서 사실 출발한 카페였기 때문에 이런 도시 재생, 도시를 정비하는 부분에 대해서 결국 서울시의 아파트든 주택이든 이런 것들은 정비를 통해서 나올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 정보를 계속 보다 보니까 저도 계속 관심이 있고, 그래서 이제 카페가 이제 그런 정보를 품어오면서 변화해 왔는데요. 여기가 지금 어디냐면 수색동 저층 주거지라고 하는 데가 어디냐면 예전에 이제 수색 증산 뉴타운 몇 번 말씀드렸는데, 여기 쭉 보시면 수색 증산 뉴타운 수색역 앞에 제일 끝쪽이에요. 여기는 지금 고양 향동지구고 여기 고양 덕은지구고 딱 이쪽 넘어가면 경기도 고양시거든요. 그러니까 서울 제일 끝쪽입니다. 요 끝쪽에 보면 여기 수색 4재개발 옆에 여기 수색 14구역, 여기 수색 14구역이었던 이 지역에 대한 얘기입니다. 여기가 이제 수색 증산 뉴타운 14구역으로 지정이 됐었는데요. 2016년 5월에 정비구역 해제가 됐어요. 해제가 돼서 뭘 하느냐, 이제 이 주택 재개발 사업을 하면 왜 하겠어요? 주거 환경이 열악하니까 재개발 사업을 하는 거예요. 주거 환경이 열악하다는 건요, 제대로 지나갈 차 한 대만 집 앞에 세우면 차가 못 지나갈 만큼 도로가 열악하다든가, 이제 기본적으로 도로가 제일 크죠. 이제 도로가 열악하다든가, 집도 되게 낡고 사람들도 되게 호수밀도가 높다든가, 또는 이제 땅 모양들이 되게 안 좋아서 자체적으로 내 땅이 예를 들어 지금 10평짜리 집들이 막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러면 10평짜리 집 부수고는 집을 못 짓잖아요. 지금 건폐율 60%인데 이종 일반 주거죠. 10평이면 6평으로 집 지으라는 소리인데 못 짓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잘 안 되는 지역들, 그러니까 기반 시설이 열악한 지역들, 이런 데를 주택 재개발 사업을 하기로 했던 건데, 주민들이 우리 동네 재개발 사업하지 말아요라고 실태조사 반대를 해가지고 이제 일부 이제 반대 이 내용도 이제 뭐 꼼꼼하게 따져보면 복잡합니다만, 아무튼 반대를 해서 이제 해제가 된 지역이에요. 수색 14구역이. 근데 이제 결국 기본적으로 집이 낡고 기반 시설이 열악하다는 건 변함이 없어요. 다만 다 때려 부수고 철거해서 아파트를 짓는 재개발은 안 하기로 한 거니까, 이제 그거 말고 다른 방식으로 정비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정비를 할 거냐? 이제 그 어떻게 정비를 할 거냐가 사실은 이제 주거환경 관리 사업이란 거고요. 도시 재생이라고 대표되는, 그리고 이제 이번에 새로 대통령 된 문재인 대통령의 뉴딜 정책, 이게 맞물려 있는 거죠. 이제 그런 지역으로 이제 가기로 했다. 이제 소유자 50% 이상이 이 주거환경 관리 사업 가는 방향으로 동의를 해서 대상지로 확정해서 여기를 하겠다라고 한 거예요. 지역마다 이해관계가 다르고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가는 게 맞다, 맞지 않다, 이 판단을 제가 할 수는 없어요. 할 수는 없는데 항상 그렇습니다. 저는 그랬어요. 이 뉴타운 사업, 그러니까 과거 2000년대 초반에 주거 정비의 트렌드가 강북쪽 재개발로 움직일 때 서울시 같은 경우는 뉴타운 사업이란 걸 이제 이명박 시장 시절에 했거든요. 그래서 시범지구를 지정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은평 뉴타운 도시 개발 사업 방식의 정비하는 그 집을 짓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주거지역 뉴타운이라 해서 기름 뉴타운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도시명 뉴타운이라 그래서 왕십리 뉴타운, 세 개가 시범지구였는데 왕십리는 되게 늦게 사실 볼 게 없었고요. 기름 뉴타운은 당시에도 기름 2구역, 기름 4구역, 이렇게 기름 6구역, 3구역 이런 데들이 재개발이 빨리빨리 이루어져가지고 뉴타운 사업의 모양을 볼 수 있을 만한 어떤 제 생각에는 교과서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재개발이나 이런 쪽에 관심이 있어서 일을 하는 사람 입장이었기 때문에 공부하러 다녔어요. 보러 갔었어요. 아, 여기는 이렇게 되는구나, 저렇게 되는구나. 봐야지, 내가 알아야지 남한테 설명도 해줄 수 있으니까. 자, 제가 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겁니다. 이렇게 대상지가 돼서 지금 결국은 앞으로의 큰 트렌드는, 그러니까 이런
철거 재개발 방식으로 가는 데도 있겠지만요, 재생 방식으로 가는 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하나의 롤 모델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어떻게 되는 거구나 알려면 이런 시범 사업장들, 빨리 가는 데들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빨리 가서 캐치해야 또 그 안에서 어떤 게 돈이 되더라, 뭐 기회가 있더라, 이런 걸 또 찾을 수가 있으니까, 저처럼 여러분들도 관심 갖고 보시라는 측면에서 구구절절 길게 이 얘기를 했습니다. 네. 마지막 얘기. 자, 힐스테이트 암사 미분양인데 밤샘 대기 왜라는 기사인데, 지난달이었나요? 이번 달이었나요? 이 청약했던, 지난달이었던가? 이 힐스테이트 암사가 이제 59제곱미터가 경쟁률 거의 100대1 나와서 제가 그 경쟁률이 이렇게 높고 뜨겁다라는 얘기를 뉴스 읽으면서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제 미분양인데라는 얘기는 뭐냐면, 정확하게 얘기하면 미분양이 아니라 청약을 하고 하면 부적격 당첨자들이 나와요. 당첨은 됐는데 보니까 가점을 잘못 써냈거나 당첨이 될 만한 사람이 아닌데 이제 당첨이 된 그런 사람들이 나오는 거죠. 이제 또는 난 좋은 게 안 돼서 안 할래라고 해서 이제 계약을 안 치는 이런 사람들이 나오거든요. 그럼 이 물량들을 예비 당첨자들한테 우선적으로 분양을 하게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거 끝나면 뭐 내 집 마련 선착순 이런 걸로 해서 하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서 남은 다음에 이걸 갖다가 어떻게 매각할지는 사실 이 사업장마다 좀 다른데요. 이게 보세요. 미분양분을 위해 밤샘 대기열까지 늘어선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모델하우스 앞에 모델하우스 문 열면 선착순으로 줄 선 사람들한테 남아있는 물량 준다. 이게 프리미엄이 붙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게 며칠 동안 줄을 섰었나 봐요. 이게 사실 저는 별로 관심이 없어서 몰랐는데, 카페 회원분이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자기는 그냥 미분양 있나 싶어서 가봤더니 이미 며칠 전부터 줄 선 사람들이 있어서 자기는 가봐야 이거 받을 수 있을 만한 상황이 아닌 것 같아서 그냥 왔다. 줄이 결국 곧 돈인 거죠. 사실 저도 이 경험이 있습니다. 언제 있냐면 2004년에 있어요. 2004년에 진짜 대한민국 난리 났던 적이 있거든요. 2004년에 용산 시티파크라고, 아주 그냥 엄청나게 경쟁률 높았던, 돈 많이 들어왔던 분양단지가 있는데, 그 미분양 여기 똑같이 부적격들이 났거든요. 모델하우스가 여의도에 있었는데요. 그때도 이거 모델하우스 다시 열어서 부적격 처리할 때까지 줄 선다 그래가지고 막 새벽까지 사람들 엄청나게 줄 서고 있었어요. 저도 그때 한 12시, 1시까지 줄 섰다가 내가 이게 뭐 하는 짓이냐 해서 돌아왔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제 그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이런 어떤 그런 흐름을 잘 캐치하세요.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받겠다라고 하고 움직이는 사람들이 현재 있다는 얘기예요. 시장, 올 봄 시장 어떻게 움직일지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뭐 이번 주 말에 저기 보라매 SK뷰랑 고덕 롯데캐슬 베네루체 모델하우스 견본주택 오픈 있죠. 아마 그 집 보는데 모델하우스 보는데 난리 날 것 같습니다. 시끌벅적하겠죠. 네. 어떤 2017년이 될지 벌써부터 걱정이 됩니다. 오늘은 원래 이제 제가 아시겠지만 이제 최고의 투자님이랑 같이 하고 있는 부동산 토크, 원래 흑석뉴타운 얘기를 이번 주에 하기로 했는데요. 그래서 저도 공부 좀 하고 자료 좀 준비하고 그랬는데, 최고의 투자님이 지난주에 몸이 아파서 흑석뉴타운을 못 다녀오셨대요. 그래서 오늘은 좀 다른 주제를 준비하고 있어요. 뒤에 보이시나요? 저 뒤에 이렇게 보면, 저쪽에서 촬영하는데, 2010이 아니구나. 2030 서울 생활권 계획. 지금 어저께 15일 날 발표 나왔죠. 저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네. 아마 이해하시거나 하는데 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해요. 저도 좀 살펴봤거든요. 별도의 꼭지를 오고는 다시 방송할 거니까요. 그거 많이 봐주시고요. 특히 오늘 뉴스는 어땠나 모르겠습니다. 자, 부동산 TV 구독하기 안 누르셨으면 꼭 구독하기 눌러주시기 바라겠고요. 또 유익한 부동산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부동산이었습니다.